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불타는 금요일에 나누는 신나는 맥주 이야기, 비어있는 저녁.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안호균 작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흔히 우리가 맥주 하면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시원하게 들이켜는 그런 맥주 상상을 하는데, 추워지면서 맥주 생각이 좀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겨울에 마시는 맥주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같이 맥주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나 네. 또 맥주를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사실은 계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보통 어쩌다 한번 맥주를 드시거나 하나의 기호품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처럼 재미있게 맥주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이 맥주를 드시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손꼽히게 되고요. 예.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맥주를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겨울에도 사실은 겨울에 어울리는 적절한 맥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차가울 때 마시는 맥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예. 마치 겨울에 즐기는 냉면처럼 또 독특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겨울철에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맥주들도 물론 다 맛있지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맥주가 뭘까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냉면 얘기를 해주셨지만 평양냉면 같은 건 겨울에 먹어야 진짜 그 메밀 향이 더 나면서 맛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를 차갑게 즐긴다고 특별히 추위를 더 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맥주 역시 크게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맥주들이 물론 겨울을 타깃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작가님이 겨울과 잘 어울리는 맥주를 오늘 골라오셨어요. 자, 첫 번째 맥주 어떤 맥주입니까? 일단 스타일로 하면은 저희가 보통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부르는 맥주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맥주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해요. 이름이 진짜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러시아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가 있다시피 러시아와 실제로 관계가 되어 있는 맥주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맥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IPA라고 해가지고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그 맥주는 영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맥주에 조금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 수출 과정에서 변질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더운 날씨에도 그나마 신선한 맥주를 마시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러시아의 황실로 수출되어지던 흑맥주인 스타우트에 약간의 변화를 준 그러한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붙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황제나 황족을 가리키는 임페리얼이라는 말이 붙고 그 앞에 요즘에는 이제 러시안이라는 말은 생략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정식으로 이제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영국에서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바닷길을 이용해야만 했을 것이고요. 발트해라든지 아니면 북해를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북극권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빙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로 인해서 맥주의 그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를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홉을 사용해가지고 유통기한을 조금 늘려준다면 이렇게 바닷길을 거칠게 헤치고 가는 맥주가 조금 더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되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알코올 함량을 높이고 또한 홉도 조금 많이 첨가하면서 강한 느낌의 맥주를 만들어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스타우트 하면은 생각나시는 맥주는 이제 아일랜드 스타우트나 기네땡 같은 맥주들일 텐데 그러한 기네땡 같은 맥주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진 채로 홉의 함량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풍미가 좋아졌을 것이고 몰트를 많이 첨가해서 알코올 함량을 높이다 보니까 몰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소함이라든지 아니면 달콤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되는 맥주가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맥주 스타일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셈이 됐죠. 한국에서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저희가 꼽자면 미국의 이제 로스코스탱이라고 하는, 저희가 또 땡을 뺐는데 로스코스탱이라고 해서 나오는 올드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맥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맥주가 네, 이 계열이군요. 초상화가 러시안 생각이 임페리얼. 나실 네, 거예요. 네, 네. 라스푸틴은 이제 앞에 뭐 올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상표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라스푸틴은 이제 제정 러시아 말기에 이른바 러시아의 국정농단 세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맞아요. 네, 예. 러시아의 이른바 괴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그 역사적 인물을 앞에 내세워서 이 맥주를 탄생을 시켰어요. 뭐 라스푸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그 러시아의 황제와 그 황후를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네. 러시아의 그 제정 말기가 그 도탄에 빠지고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었던 그 배후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이 사람의 그 악행이라든지 아니면 패단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뭐 암살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건져해서 끌어내리기 노력을 했지만, 뭐 네. 독약에도 죽지 않고 총을 여러 발 맞고도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기괴한 걸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굉장히 그 커다란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몇몇 그 맥주를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펍 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태를 좀 그 비유적으로 이 맥주를 내세워서 이 맥주의 소비량을 많이 늘렸던.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특별히 맥주를 좋아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를 드셔보시고서 저의 감상을 물어보시거나 그 맥주는 얼마나 좋은 맥주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이른바 저희가 뭐 최순실 맥주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굳이 안 꺼내려고 돌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러한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맥주는 이 스타일을 가장 대표하는 맥주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도 좋고요. 또 도수는 비교적 높은 10도에 가까운 높은 맥주, 그 도수가 높은 맥주이지만 뭐 그렇게 알코올의 함량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달콤하고 또 캐러멜 향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또 음미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농단 사태 때 선배 PD가 전화가 와서 부르더라고요, 집으로. 최순실 맥주를 구해놨으니까 오거라. 그래가지고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면서 이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맥주는 엄청 달콤하죠. 예, 그러니까요. 또 이 맥주가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이 더 좋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흑맥주라든지 아니면 임페리얼 스타처럼 강렬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맥주들은 초콜릿이랑 페어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당연하게도 초콜릿뿐만 아니라 이제 치즈와도 페어링이 잘 되는 편인데, 이제 초콜릿을 페어링 하실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아예 이 스타우트의 강한 풍미를 보다 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크 초콜릿 조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비슷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풍미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크 초콜릿보다는 밀크 초콜릿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밀크 초콜릿이랑 같이 페어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예상을 하실 수 있다시피 밀크 초콜릿의 부드러운 느낌과 달콤한 느낌이 이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강렬한 느낌을 순화시켜 준달까요? 아니면 약간은 같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 틀린 느낌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계열의 맥주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맥주 어떤 맥주입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영국과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맥주를 한다면 뭐 맥주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독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에서 겨울을 대표하는 맥주다라고 하는 역시나 복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독일어에서의 복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는 라거 계열의 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라거 하면은 청량하고 맑은 느낌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맥주는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 독일의 북부에 있는 아인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히나 수도 승들을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스타일이 바로 이 복 맥주인데요. 복 맥주는 라거 계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색깔도 어둡고요.
맛도 조금 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비라든지 아니면은 몰트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풍미라든지 아니면 맛이 진한 걸로 유명한 맥주였어요. 네. 수도승들은 그래서 이 맥주를 몰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달콤하다 보니까 빵을 대신해서 먹었던 그러한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인백 지역에서 처음에 양조되기 시작했던 이 봉 맥주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바이에른 쪽까지 이제 전파가 되게 되고요. 사투리의 문제 때문에 이 아인백이라고 하는 맥주를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바바리아 사람들이 이제 아인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네. 독일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어나 언처럼 부정관사로 독일어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아인백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따서 만들어졌던 그 복이라는 맥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면서 독일에서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복이라는 단어는 더군다나 또 순염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강렬한 맥주라면 산을 뛰어다니는 순염소랑 역시 비슷했구나. 그래서 복이라고 지었겠지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아인백이라고 하는 지명은 날아가 버리고 복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름만 남아버리게 됐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트에서 복 맥주를 한번 드시면 염소가 그려있는 그 맥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순염소가 그려져 있는 맥주를 보신다면 이게 바로 그 라디오에서 들었었던 복 맥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단박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이라는 게 어떤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맥주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염소만 보시더라도 이게 바로 그 진한 느낌의 라거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복맥주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복맥주의 대표적인 녀석은 저희가 뭐 그 네킨만 원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파울라 땡이라고 하는 독일의 대표 양조장이 있는데 그 파울라 땡에서도 이 복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살바토르라고 하는 그 성인의 이름을 따서 복맥주를 만들었는데 이 살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사순절 기간에 그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식을 하는 기간에 이 맥주를 꺼내서 밥 대신에 식량 대신에 마셨다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맥주이기도 합니다. 배고프니까 맥주를 꺼내 드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복이라는 맥주 자체가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만들어서 봄에 양조를 마무리해서 꺼내 마셨던 그런 맥주인데 부활절 기간이 이르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고통을 느끼는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도승들이 워낙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맥주를 꺼내서 마셨다라고 하는 전통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를 드셔보시면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수도승들 전통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겨울에 마시는 맥주 어떤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우리가 RIS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맥주 좀 소개를 해주셨고 또 독일의 복이란 스타일의 맥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비어있는 저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맥주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안호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